자, 월요일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화상으로 연결된 마 교수님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교수 연구실에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최근에 지금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 그래서 좀 이거 여쭤보려고 해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여기에 대해서 미 의회가 청문회 추진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실제로 이거 청문회를 할 계획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미국 하원에 외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의회 내의 조직인데요. 거기서 지금 민주당 소속의 제럴드 코널리 의원이 이번 남북관계 발전법이 인권단체들의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예. 또 지금 말씀하신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공동의장을 지내고 있는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크리스 스미스라는 의원인데, 예. 이분도 이번 우리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네네. 좀 초당파적인 차원에서 지금 미국 의회, 특히 이제 하원에서 비판적인 좀 언급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분위기라면은 청문회 실시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들고요. 아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아마 회기가 이제 곧 미국 의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네. 조금 촉박한 것 같고, 1월 내년 초가 되면 이제 청문회 일정을 잡는 그런 것부터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다. 이게 좀 어떤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이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의 입법 문제 자체를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법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서 이제 제정되는 그런 법이 미국의 정책이나 또는 이익에 관련이 되는 경우에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련자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듣는 게 바로 이제 청문회가 되겠죠. 네. 우리나라와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것은 이제 1970년대 초에 유신 시대가 될 텐데, 그때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또 한미 경제 관계 등등과 관련돼서 유명한 프레이저 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한미 관계 전반을 이제 다뤘는데, 그런 한미 관계 내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 한미 간의 경제 관계, 월남 파병과 관련된 문제들 등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바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네.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닐 텐데, 그런 다른 나라의 국내 정책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게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닐 텐데, 아무튼 좀 이번 문제가 좀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 측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요, 이 전단금지법이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사정을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위로 네.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정부가 가로막는 것처럼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한번 하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시 네. 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유입이 되도록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네. 미국인들이 또 의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역행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유권의 문제인데, 결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이것이 막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세요? 우선은 이 청문회라는 게 뭐 상당히 많은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문회가 뭐 언론이나 또 여론의 주목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관심 있는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냥 물어보고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꼭 뭐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꼭 일으킬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내년 1월에 이제 청문회 개최를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신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하고 이제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 특히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뭐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훨씬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새로운 행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외교 사안에 대해서 긴밀한 조율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혹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일단 좀 생기게 됩니다. 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줘야 될 것을 좀 막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전단 날리는 국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이라든가 노력 같은 것들을 좀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다 그러면 뭘 해야 하는지요? 글쎄요. 일단 일단 뭐 입법이 됐기 때문에 입법된 사안에 대해서 뭐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 정부 자체가 또 우리나라 자체가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이러한 보편 가치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여러 경로로 일단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대북 정책과 관련된 특히 이제 인권 문제가 항상 어려운 문제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유린이라든지 인권 남용 사례를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북한 당국과의 이제 대화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좀 어려운 문제로서 이제 남아왔는데 우리가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하나의 단일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문제 그리고 비핵화의 문제와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견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좀 인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대북 전단 문제하고 이게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꼭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권 문제라는 것은 이 대북 전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파급이 돼서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둘러싼 외교 현안에 대해서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 화상으로도 지금 방송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 좀 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네. 이른바 배신 투표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확보를 했던 숫자 그대로 선거인단들이 이제 자기가 정해진 대로 표를 던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이제 완전히? 네, 그렇죠. 이제 취임 절차만 밟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하게 되고 내각 구성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발표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좀 눈에 띄는 내정자들 어떤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이는지 또 이번에 보니까 내각 인선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사람이 많이 등장을 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외교 안보 팀에 어떤 사람들이 기용이 되느냐가 아무래도 좀 관심사였고요. 네. 또 이제 경제 관계 이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인선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미국에서 장관 타이틀을 붙이는데 굉장히 새로운 그 최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아까 그 말씀 잠깐 이제 외교 안보 쪽에 그 인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네. 원래는 그 외교 안보 관련해서 이제 국무장관 그리고 국토안전부 장관 네. 그리고 CIA 그러니까 국가정보국 국장을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11월 말에 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명을 했죠. 근데 그때 국방장관 지명자가 빠졌었어요. 국방장관. 국방장관 네. 국방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좀 좀 뭐랄까요 좀 논란이 있거나 또는 좀 그 장고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국방장관의 최초의 흑인 출신 그 장관 지명자를 앉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아직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인준 절차를 통과를 해야만 이제 실제로 그 장관이 되는 겁니다만 네. 아무튼 흑인으로서 최초 장관 지명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인데요. 네.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 타이틀이 이제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교통장관의 이제 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을 지명을 했는데 이 부티지지는 지난 올해 이루어졌던 그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그 두각을 처음에 나타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네. 성소수자입니다. 젊은 지금 38살 나이에 젊은 성소수자인데 그렇게 성소수자로서는 또 처음으로 장관에 임명되는 또 지명이 되는 그런 네. 상당히 그 이례적인 게 있고요. 또 재무장관에 지금 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자넷 앨런이 지명이 됐거든요. 예. 이분도 임명이 되게 되면 상원에서 인준이 되게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또 여성 재무부 장관이 됩니다. 네. 또 하나 최초로 이제 등장하는 분이 이제 국토안전부 장관인데요. 예. 이 마요르카스라는 그 남미 계통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쿠바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와 있는 그런 변호사 출신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 남미에서 온 이민자 출신의 그런 그 장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다양성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그 내각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지명자는 아닙니다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또 최초의 여성 그 부통령이고 또 유색인종 출신이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통령은 그 대통령과 이제 그 러닝메이트로 같이 이제 선거를 뛴 거죠. 그러니까 당선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명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그 그러니까 부통령 자기 러닝메이트로서 이제 그 이미 지명을 해서 같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내각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또 중요한 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흑인이라든가 여성, 성소수자 인선 발표할 때마다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든 그 당선자가 원래 이런 좀 혁신적인 인물이었는지 아니면은 이번 내각 구성이 좀 혁신적으로 보이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바이든 후보 자체는 상당히 전통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굉장히 전통적인 그 노선을 따르고 또 굉장히 중도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급진 또는 온건 개혁파들 사이 내에서 어떤 중도에서의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런 통합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그 표를 충분히 흡수를 해서 대통령 당선까지 이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내각 인선을 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정책과 관련된 그 공약 그 언급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랜드한 그런 그 계획이랄까요, 포부랄까요, 이런 걸 또 한편으로는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그 시련에 그 봉착해 있는데요. 네. 우선은 코로나19라는 그 팬데믹에 굉장히 중요한 그 위기에 당면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 양극화 문제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지난번에 블랙 라이프 매터라고 하는 또 유색인종 또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촉발됐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미봉책으로 끝날 수 있는 대증요법으로 끝날 수 있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 네. 미국 사회 전반의 어떤 기조를 바꿔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다. 트럼프를 꺾었다는 것만으로 중요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4년 임기는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에서 어떻게 보면 물줄기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다. 또 그것을 지금 실현하고자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 외교전쟁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